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상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척추 재활에 관한 설명인데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보기에서 문제는 맥켄지 운동의 원리가 나왔어요. 맥켄지 신전 운동 아시죠? 이렇게 이제 옆에 사진처럼 몸통을 이제 펴자세, 몸통을 신전 자세를 해가지고 추간판 내부의 수액을 중심부로 이동을 시키고 이제 뒤쪽 섬유륜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켜서 신경근의 압박과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들어갈 문제는 몸통의 편 자세를 통해서 수액이 뒤쪽에 있던 이제 그 수액을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하여서 신경 압박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뒤쪽으로 돌출되는 형태죠. 근데 이제 몸통을 신전을 시키게 되면 후방의 섬유륜의 압력이 감소하고 그 내부에 있던 수액이 이제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신경근의 압박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맥켄지 신전 운동의 그 중심화, 센트럴라이제이션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보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혈액 손실로 인한 쇼크의 징후와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혈액이 손실됐다는 거는 이제 이게 저혈량성 쇼크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순환하는 혈액량 자체가 줄어든 거죠. 혈액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자, 우리 몸에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맥박이, 이제 심박수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이미 이 혈압 순환하는 혈류량 자체는 이제 없기 때문에 되게 느리고 이렇게 약해진다. 그러니까 빨라지고 약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빈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맥박에 뛰게 된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느리고 강한 맥박이라고 했는데 강한 맥박이 아니라 되게 느리고 약한 맥박.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의 뭐 현기증 같은 경우는 이제 뇌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아예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창백한 피부도 일단은 그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인해서 그 피부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되게 창백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호흡도 마찬가지로 혈류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뭐 과호흡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이 문제도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었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넙다리뼈 피로골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피로골절이라는 게 뭐죠?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누적에 대해서 발생하는 과사용 손상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죠. 넙다리뼈의 이제 그 피로골절. 그래서 이제 기억의 과사용이 원인이다. 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체중 부하 활동 시 넙다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 그 넙다리 피로골절 그게 이제 보행이라든지 달리기, 점프할 때, 이제 착지할 때, 그때 이제 통증이 악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체중 부하 활동 시 이렇게 통증이 생긴다. 니은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 디귿이 조금 싶었는데, 트렌델렌버그 여러분 그 검사가 중등근의 그 악화를 보는 검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보는 검사인데 거기에 이제 서해부나 대퇴 통증이 발생했을 때도 양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발석이 검사라든지 트렌델렌버그 검사 자체가 이제 체중부하, 요게 이제 체중부하 그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절 부위가 압박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스페셜 테스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신경이랑 이제 연결짓는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은 활시 검사, 활시 검사는 이렇게 이제 그 좌골신경 보는 거죠. 좌골신경 보는 거고, 누워서 무릎을 살짝 그 구부려서 이제 들어서 그 뒤쪽에 오금 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좌골신경으로 인해서 그 통증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밀그램 검사는 이제 6인치 다리대기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추 부위의 압력,
압력이나 뭐 어떤 그 압박 그런 거 디스크 병변 볼 때 이렇게 보죠. 6인치 다리 대기. 그 다음에 토마스 검사 여러분 뭐죠? 그 힙플렉서의 단축을 평가하는 거. 힙플렉서 단축을 보고 후크 테스트는 이제 상완 이두근의 그 파열 봤을 때 이제 그 이두근 그 건이 이제 이렇게 완전 파열됐냐 안 됐냐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훅을 걸어본다 그러죠. 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특수검사의 신경미 부위연결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좌골신경 활시위 검사.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메니스쿠스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기억.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맥머레이 검사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맥머레이 검사 옆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다리를 들어가지고 무릎을 굽힘, 뭐 편, 그 다음에 이제 회전력이랑 그 압박력을 가해가지고 통증이 생기는지를 보는 건데, 요게 이제 맥머레이 검사, 메니스쿠스 손상을 평가하는 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가쪽의 반달 연골이 안쪽 반달 연골보다 더 높은 손상 발생률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가쪽보다도 안쪽이 메니스쿠스가 더 손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가쪽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부착이 상대적으로 적고 얘는 이제 인대 부착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 안쪽은 인대가 좀 많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견고하게 딱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대가 더 많이 부착돼 있으니까 더 힘을 잘 견디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답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가쪽 반달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인대 부착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동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의 움직임에 따라서 잘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쪽 그 MCL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반달 연골 같은 경우에는 내측부 인대 MCL이나 관절 주머니나 이게 강하게 부착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릎이 움직이는데 이동성을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동이 확 될 때 얘가 못 따라가니까 확 분질러지는 거죠. 그래서 안쪽이 더 높은 어떤 손상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자, 무릎이 무너지는 느낌 호소하고 완전한 풀스쿼트 동작 시 불안함을 느낀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자, 무릎 관절의 굽힘 시 넙다리뼈의 회전을 동반한 압박력.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장 그 메니스쿠스 손상의 가장 중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전달령을 견디지 못할 때 발생한다.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환경적 요인의 질병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열 실시는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거나 누워있는 자세에서 갑작스러운 기립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는 표현이죠. 자, 어린이는 체중당 체표 면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온 환경에 노출 시에 이 열 손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체온 조절을 하는데 미숙합니다. 그래서 요게 체표 면적 비율이 높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저체온증은 해당 과정과 지방대사를 억제하고 신장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그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몸에서 얘네 열을 좀 생성을 시켜야겠다. 체온을 다시 높여야겠다라고 해서 대사율이 이제 올라가죠. 대사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해당 과정이라든지 이런 지방대사 이런 게 이제 활성이 확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신장으로 가서 소변을 본다는 거는 열을 뺏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그 소변량 자체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을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맞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저나트륨 혈증은 땀을 통해서 다량의 나트륨 손실로 탈수된 사람이 장시간 동안 운동을 했을 때 심하게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손상을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를 보면 여자 어린이보다 이제 남자 어린이한테 발생을 하고 넙다리뼈에 이제 혈액순환 중단이나 관절 연골의 괴사가 이제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무혈성 괴사죠. 그러니까 피가 그쪽으로 이제
안 통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괴사가 되는 거, 무혈성 괴사. 그래서 뭐 사골 부위나 배 또는 무릎에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거, 절뚝거리는 거. 근데 검사 시 이제 엉덩 관절의 뭐 외전, 편, 가쪽 돌림 이럴 때 이제 ROM이 감소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레그칼베 페르테스 병입니다. 그래서 그 소화의 대퇴 골두에 일시적 혈액 공급이 장애가 생기면서 무혈성 괴사가 나타나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그 1번 보세요. 찢김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찢어져서 나온 거예요, 골절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강한 근수축이나 인대 긴장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건이나 인대가 그 붙어있는 뼈 일부분이 함께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청소년 애들한테서 좀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맥성 장애는 정맥의 가장 그 어떤 기능이 뭐냐면 판막이 있죠. 그래서 혈액을 이제 펌프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 정맥의 판막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혈액이 역류가 되고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그 다리 쪽에 이제 그 피가 고이는 그런 장애, 그거를 이제 정맥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골화근염, 요거는 이제 근육 내부에 갑자기 막 이상한 뼈가 생기는 거,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뼈라기보다는 좀 근육 내에서 어떤 섬유화가 생긴 그런 조직이 뼈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8번. 자, 그 상완이두근 파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1번 보시면 팔꿈치 관절을 굽히고 아랫팔을 엎침하는 동작을 어려워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완이두근 그 팔꿈치 관절의 어떤 플렉션이랑 그 다음에 슈피네이션, 뒤침하는 게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엎침보다도 뒤침, 슈피네이션 하는 동작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바로 빠르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문제이고요. 자, 9번입니다. PNF D1 편 패턴에 관한 움직임이 바르게 연결된 것 나왔는데 여러분 그 PNF D1 편 동작은 뭐죠?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는 동작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아랫팔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기 엎침이 돼 있죠. 그다음에 손목은 지금 좌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렇죠? 좌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굽혀져 있다가 다 펴으로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게 직관적으로 하나도 꼬지 않고 나왔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신경근 수준에 관한 상지 신경학적 검사 바르게 연결된 거 고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신경학적 그 표를 좀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막 엄청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3번에 보시면 C7에 이제 노신경으로 되는데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1번 문제입니다. 정강 넙다리 관절의 가동화 기법과 기대되는 효과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일단은 그 넙다리뼈를 기준으로 여러분 보세요. 넙다리뼈 얘를 기준으로 정강뼈가 앞쪽으로 활주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쪽으로 이제 활주를 한다는 거니까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펴이 증가하겠죠. 펴이 증가를 할 거고 다시 이번에는 넙다리뼈 기준으로 이 정강뼈가 뒤쪽으로 활주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굽힘이 증가하겠죠. 일단은 그 문제를 봤을 때 3번, 4번의 이 지문이 요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답이다. 그러니까 1번, 2번 사실 볼 필요도 없었어요. 자, 정강뼈를 기준으로. 자, 이번에는 이제 정강뼈가 기준이야. 넙다리뼈가 이제 앞쪽으로 활주를 하게 되면 무릎의 굽힘이 증가한다. 이거 맞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강뼈를 기준으로 이제 넙다리뼈가 뒤쪽으로 활주를 한다고 하면 이제 무릎이 펴이 증가를 하겠죠. 펴.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답은 3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에 관한 정상 끝 느낌의 연결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뭐 소프트, 펌, 뭐 하드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일단 부드러움,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연부 조직이 이제 근접할 때, 소프트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관절 주머니 어떤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요거는 팽팽함? 요런 거. 그래서 부드러움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드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을 굽힌다거나 팔꿈치 굽히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좀 부드러움의 끝느낌에 속한다. 그래서 1번 틀렸다. 자, 팽팽함은 이제 그 영어로 여러분이 보시면 편한데 펌이에요, 펌. 그래서 근육의 이제 어떤 신장 했을 때 이게 팽팽한 느낌. 그래서 무릎 관절의 어떤 펴이나 무릎 관절 펴 상태에서 엉덩 관절을 굽히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3번에 뼈와 뼈의 접촉은 여러분 뼈랑 뼈가 접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되게 단단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얘는 단단함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의 연부 조직 근접은 소프트, 부드러움에 속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엉덩관절 및 엉치 엉덩 관절의 병리 확인을 위한, 여러분 패트릭 검사 우리가 그 검사 뭐라고 하죠? 그 피겨 4 자세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페이버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페이버 검사예요? 그 플렉션, 굽힘, 그 다음에 에이비덕션,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전.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페이버 검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피겨 4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답을 골라보면 이제 1번이 된다. 굉장히 13번도, 꼬지 않고 쉽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14번 특수검사, 스페셜 테스트에 관한 설명이 나왔네요. 여러분 다 이미, 그 표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다이엘 검사입니다. 다이엘 검사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런 검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방 십자인대나 후방 가쪽 인대 복합체의 이제 손상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뭐 30도에서 이제 그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한쪽보다 더 돌아가면 양성으로 보고, 만약에 30도 정도에서 이제 그 양성이 나왔다 하면 PLC 손상이고, 30도에도 손상, 90도 다 들었는데도 또 더 돌아간다, 양성이다 하면 이제 둘 다 손상이 되는 거.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다이얼 검사인데, 돌림근띠 회전근개 손상 평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네. 자, 캔달 검사, 여러분 뭐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그 운동상에 나오는 스페셜 테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퇴직근의 단축 평가이죠. 그래서 누워가지고 다리 당겼을 때 한쪽 다리가 이제 들리거나 뭐 엉덩 관절이 접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양성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렉터스 피모리스의 단축 보는 거, 니은 맞다. 자, 루딩턴 검사는 이제 그 상완이두근 그 손상 평가하는 건데, 이렇게 손을 뒤로 하고 이쪽에다가 이 어깨 여기 상완이두근 이쪽 있는 데다가 이두근 손을 대고 이두 수축해 보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수축을 딱 했을 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두, 상완이두근의 장두가 파열됐구나 해서 디귿도 맞다. 여러분 후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꾀병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신경 손상이 없는데 다리가 다리가 안 올라가요. 뭐 이런 거 그 보는 검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다리를 들 때 여기 손에다 대놓고 다리 들어보세요 하면 이 반대쪽 다리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자동으로 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꾀병이구나, 이런 검사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 발목 관절의 가동화 기법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정강뼈 같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목과 볼록 관절의 롤과 글라이드가 뭐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나 이제 요건데, 티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목한 뼈고, 그다음에 목말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록한 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정강뼈를 기준으로 정강뼈를 기준으로 그 목말뼈가 뒤쪽으로 활주를 했을 때, 여러분 뒤쪽으로 활주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목말뼈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 뒤쪽으로 할게요. 그럼 상대적으로 돌시플렉션이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1번부터가 맞는 설명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정강뼈를 기준으로 목말뼈가 앞쪽으로 활주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플란타가 증가를 할 거고. 자, 이번에는 목말뼈를 기준으로 정강뼈가 뒤쪽으로 활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플란타가 증가를 하는 거고, 얘를 기준, 그 목말뼈를 기준으로 정강뼈가 이제 앞쪽으로 활주를 하게 되면 요렇게 되니까 이제 돌시, 상대적으로 돌시 플렉션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플란타, 얘는 플란타, 그 다음에 얘는 돌시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손상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농구 손가락이라고도 하고, 왜냐면 이제 볼 같은데, 농구공 같은 거 잡으려고 했을 때, 손가락 끝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다친 거. 아무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네요. 날아오는 물체가 손가락 끝에 이제 부딪히면서 손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끝마디뼈에 이제 굽힘은 가능하지만 어떤 펴은 불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망치 손가락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망치 손가락이 답이 되겠다. 그 게임키퍼 엄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엄지의 내측부 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손상이라고 하고, 그 스키폴 잡은 상태에서 이제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폴을 이렇게 이제 잡고 있잖아요. 그때 넘어지게 되면 이제 엄지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엄지가 강하게 벌리고 신전이 될 때 이제 그 넘어지는 거. 엄지 손가락에 이제 내측의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손가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니폼을 이렇게 상대 선수의 그 유니폼을 잡아당기다가 강제로 펴이 되는 게 원인이 되는 그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굽힘의 힘줄이 파열돼가지고 아예 그 손가락 끝에 굽힘이 불가하다. 디피트랑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손바닥 근막에 어떤 섬유와의 구축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손바닥이 굽거나 손가락에 완전 펴이 제한이 되는 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1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손상이 나왔네요. 자, 강하게 딛거나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의 안쪽 번짐과 발바닥 굽힘으로 발생을 한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스 골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스 골절 같은 경우는 발에 이제 5번째 그 중족골의 근위부가 이제 골절이 되는 거고, 외측 발목에 이제 접질리면서 그 견인력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굉장히 이제 그쪽 부분에는 혈액 공급이 적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그런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행군 골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중족골의 이제 스트레스 골절인데, 이거는 뭐 반복적으로 어떤 충격이나 과사용,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이나 행군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 해가지고 행군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리스프랑 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족골과 그 설상골 사이에 리스프랑이라는 관절이 손상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점프 착지할 때 발이 이렇게 좀 회전된 상태로 비틀릴 때, 그때 이제 좀 다친다. 그 발꿈치뼈 골절은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 척추 골절이랑 같이 오는 거. 그래서 답은 존스 골절이 되겠다.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소프 요거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죠? 서브젝티브. 요거는 이제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거를 경험이나 증상들 이런 거 그거. 그다음에 이제 O가 오브젝티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정말 검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들, 그런 것들. 그래서 뭐 ROM이나 스페셜 테스트 할 때 양성이 나왔다, 뭐 보행이나 자세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A는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손상 의심 부위가 어디더라, 뭐 기능이 이렇게 제한이 되더라, 치료 반응을 뭐 평가하는 거, 요게 됐고, P가 이제 플랜,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동 처방을 내리고 재활 계획을 뭐 이렇게 세우겠다, 뭐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고객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플랜이 되겠고요.
자, 니은의 고객을 촉진한 결과를 기록한대요. 요거는 이제 그 오브젝티브, 검사 결과 5에 해당이 되겠죠. 자, 고객이 경험한 불편한 느낌을 기록한다. 서브젝티브. 고객의 주관적인 설명, 서브젝티브.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번 운동상해에서 보너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관절의 움직임인데, 여러분 보면 요게 이제 그 시작 자세가 이제 여기 있고, 평가 자세가 요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뭐겠어요? 엉덩 관절에서 가쪽 돌림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손목 편근의 과사용으로 인한 반복적 미세 손상, 뭐 노쪽 손목 편근과 손가락 편근. 자, 여러분 보세요. 3번 보세요. 테니스 백핸드에서 볼을 너무 늦게 맞추는 경우 유발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뭐예요? 테니스 엘보죠. 그래서 가쪽 위관절 윤기염, 테니스 엘보가 된다. 안쪽 위관절 윤기염은 이제 골퍼 엘보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20번까지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운동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